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달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샬롬나비는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북한의 개성 남북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 사태 가운데 종전선언은 낭만적, 교조적 민족공조라고 우려된다며 북한의 핵무장이 굳어지고 대남 공산화 전략이 바뀌지 않았는데 종전선언 제안은 무슨 의미인가?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샬롬나비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폐기와 중국의 세계 공산화 전략 포기 및 자유민주화가 될 때 그 여건이 조성된다며 현 시점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높아지며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시기로 종전선언 제안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제안은 문재인 정권의 탈미 친중으로 가려는 나홀로 행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코로나, 수해의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습니다. 전쟁 종결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유엔 군사령부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는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결실은 지난 6월 21일 개성의 남북대화의 집 폭파로 그 진면목을 보여주었고 표류하던 비무장 민간인을 발견해 구조하기는커녕 6시간 넘게 바다 위에 붙잡아뒀다가 사살한 뒤 부태운 것은 어떤 범죄 집단도 흉내내기 어려운 엽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현실을 너무 낭만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어리석고 망국적인 정치협상이라고 했습니다. 샬롬나비는 평화는 선언만으로 오지 않고 힘과 국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체제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인민전체주의 체제는 화합될 수 없는데 이는 서로 모순 상충되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지켜져야 할 것인데 민주적 지성과 양식이 있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문정부의 그릇된 길을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자유와 양심의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17세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중에 유통되는 백신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맞아도 되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대본은 인천에 사는 17세 남성이 지난 14일 낮 12시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고 접종 전후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접종 이틀 뒤인 16일 오전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접종받은 백신은 신성약품에서 유통을 했던 무료 독감 백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본부장은 사망으로 보고된 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이 맞고 신성제약에서 유통했던 제품이 맞다. 백색 입자가 형성됐던 백신이나 회수 대상 백신은 아니며 유통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이상반응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인 경우 대부분 백신 접종 직후에 일어나거나 사망이 아닌 다른 임상 소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이상반응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질병청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질병청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10월 19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았던 만 65세 여성이 이틀 뒤인 10월 21일부터 양측 상하지 근력 저하 증상 발현 후 밀러 피셔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망자도 백신 접종 전 특이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독감 백신에 대한 위험까지 우려돼 국민들은 더욱 개인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